무려 3번의 경기에서 35번의 슈팅을 날렸지만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탈락한 중국 축구대표팀이 무시무시한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은 이 정도로까지 형편없는 축구 실력을 자랑한 팀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우승은 한 적 없지만 준우승은 2번이나 했고 지난 2019년 대회에서는 한국과 같은 조에서 2승 1패로 16강에 가뿐히 올랐고 태국을 2대1로 눌러 8강까지 진출했던 기록도 있을 정도였죠. 그만큼 중국 팬들에게 아시안컵의 한계는 최소한 8강이었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 역시 목표를 최소 8강 이상으로 잡았다고 말한 근거가 여기에 있었고요. 하지만 마지막 카타르전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중국은 사실상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허무하게 0대1로 패하며 조 3위를 기록했고 다른 조의 경기 결과만 지켜보다가 결국 16강 진출조차 실패하고 조기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현지에서 중국팀을 응원하던 중국인들은 자국 선수에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분노의 표현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결국 아무런 수확 없이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인 대표팀 선수들과 경질된 감독은 탈락을 확정짓자마자 바로 비행기로 이동해 중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서 꼼수가 하나 드러납니다. 선수와 감독들이 보호 차원에서 야간 비행기로 몰래 들어오려던 것이 딱 걸렸거든요. 팬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낳은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인 우레이에 대한 집중 포화가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요. 귀국 화면에 잡힌 그의 얼굴은 어디라도 맞은 것처럼 부어있어 더욱 관심도가 높아졌다고도 하죠. 오늘은 바로 중국 대표팀의 할 일 없는 패배 스토리와 몰래 입국기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14억 인구 중에 공 잘 차는 11명을 못 뽑냐는 자국 팬들의 비난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수많은 유럽파를 앞세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B클럽에서 뛰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현실에 중국 팬들은 더욱 서글퍼지는 모양인데요. 살아있는 시진핑이 나서 대표팀을 비난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우리 대표팀 수준에 대한 확신이 없다, 기복이 많다라고요. 그래서인지 선수들은 더욱 난리가 납니다. 2011년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이후 13년 만에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1976년 아시안컵 첫 출전 뒤 13번째 대회 만에 무득점 탈락하는 굴욕까지 겪었고 거기에 자신들이 깊이 존경하고 따르는 시진핑까지 대표팀을 가리켜 비난하니 팬들 눈이 돌아버린 건데요. 경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실력과 조직력만 보면 욕먹어도 할 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중국은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시리아가 인도를 1대0으로 제압하면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됩니다. 중국의 이번 대회 성적은 2무 1패, 무득점 1실점이었습니다. 중국은 하루 전날 열렸던 A조 최종전에서 카타르에 0대1로 패배하며 무승, 무득점이라는 초라한 기록 속에 조별리그를 마칩니다. 승점 6점의 개최국 카타르, 타지키스탄에 이어 조 3위를 기록했는데요. 16강 직행 티켓은 일찍이 잃어버린 가운데 중국은 6개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신라같은 16강 진출을 노렸지만 기적을 위해 이루어져야 했을 3가지 조건 가운데 첫 번째 조건부터 일찍이 무너지며 결국 조기 귀국길에 오르게 됐던 겁니다. 사실 이게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짠짠 이뤄져야만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이 극적으로 16강에 오르기 위해선 시리아와 인도가 0대0으로 비기고 시리아가 2장 이상의 경고를 받아야만 했으며 이어 열리는 경기에서 팔레스타인과 홍콩이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조건까지 모두 충족해야만 16강에 오를 수 있었는데 시리아가 후반 31분 인도의 골망을 흔들면서 이미 기적보다 어려운 16강 진출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죠. 미신 좋아하기로는 세상에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중국은 이를 카타르의 저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은 지난 2011년 대회 이후 13년 만인데요. 공교롭게도 당시 개최지 역시 카타르였죠. 특히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76년 이후 무려 48년 만에 조별리그 무승 기록은 물론이고 그해 아시안컵에 처음 참가한 이래 역대 처음으로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대회를 마치는 수모를 겪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쯤 되자 외신에서는 피파 랭킹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무리 공은 둥글다 누구라도 누굴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중국의 79위인데 반해 앞서 경기했던 타지키스탄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긴 데 이어 레바논과도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문제는 각각 106위와 107위 국가들을 상대로 그냥 비긴 게 아니라 대회 전만 해도 최약체로 구분됐던 타지키스탄전에선 오히려 슈팅수부터 크게 열세에 몰릴 정도로 숨막히는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인지 지난 마지막 카타르전에서는 중국도 절치부심하며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일찌감치 2연승을 달리며 16강과 조 1위까지 확정한 카타르가 열심히 뛰지 않을 것이라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카타르를 이기면 자력으로 조 2위 16강 진출이 가능했던 만큼 꿈을 꿨던 겁니다. 실제로 카타르는 무리할 필요가 없었기에 핵심 선수들을 빼는 로테이션을 가동하기도 했지만 중국은 카타르 골문을 열지 못한 채 오히려 일격을 맞고 0대1로 패배해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현지에서는 중국의 탈락을 확신하며 비난의 화살만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 3위를 통한 16강 진출은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이미 빅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중국의 16강 확률은 0.52%에 불과했죠. 중국 대표팀 내부에서도 패배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별리그 일정을 모두 마친 중국 대표팀은 기적을 기대하기보단 어떻게 비난에 가능한 피하며 조용히 상황을 넘어갈지에 집중한 모양이었거든요. 예정됐던 훈련까지 취소했고요. 결국 탈락이 확정된 중국 대표팀 선수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곧바로 짐을 싸서 귀국길에 올랐고 베이징에 도착해 해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팬들 몰래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야간 비행기로 몰래 입국하려던 선수단이 딱 걸린 겁니다. 팬들의 비난은 다소 거친 몸싸움으로까지 나타난 모양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예전에 졸전을 치르고 입국하는 우리 대표팀을 향해 엿이나 먹으라며 엿을 던지는 팬들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팬들을 향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안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타나 기자회견을 하며 해단식을 했죠. 국가대표는 욕먹는 일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겸허히 받아들였고요. 그때부터 우리 팬들도 자정작용을 하며 근거 없는 맹비난은 피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중국은 달라도 뭔가 달랐습니다. 특히 중국에 나온 스타 우레이와 외국인 감독에 대한 비난이 폭주합니다. 먼저 우레이는 중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스타입니다. 스페인 라리가의 강팀에서 수년간 뒤는 어쨌든 실제로 보여준 결과가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레이는 중국 대표팀 주전급이자 베테랑 공격수로 줄곧 선발에 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긴 했죠. 조별리그 2경기 모두에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2차전 레바논전에서 빈 골대에 가까운 장면에서도 득점하지 못하자 중국 누리꾼과 언론은 우레이가 빈 골대에는 골을 넣길 거부했다. 정정당당한 승부만을 원하는 타고난 스타라며 조롱하기도 하고 이건 범죄다, 완전히 절망적이다 라며 탄식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몰래 입국하려다 딱 걸린 우레이를 마주한 팬들은 고운 말이 나갈 수도 고운 행동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경기 후 인터뷰를 거부하며 씩 웃고 지나간 모습에 대해서도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입국하는 선수들에게 다가가 항의하려던 팬 무리는 우레이의 접근에 신체적인 접촉까지 이뤄냅니다. 이후 카메라에 잡힌 우레이는 당황하면서 얼굴을 감싸준 모습이었고요. 감독에 대한 비판 역시 상당히 거셉니다. 알렉산드르 얀코비츠 감독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며 원색적인 인종차별적 욕까지 내뱉자 자리를 피한 감독은 결국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축구를 못하는 이유라며 이의제기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 잡겠다는 전법인데요. 감독은 결과만 보면 감독인 나를 포함해 대표팀 전체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골 결정력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하지만 결국 골대 앞에서 긴장하는 등 골 결정력이 부족한 것은 팀단의 전술 수행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약속된 플레이를 포함해 정교한 패스가 부족하다 보니 서리근 찬스에 슈팅을 난사해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패스하고 골을 만들어가는 팀플레이에 이상하리만큼 약한 팀이다 라고요. 이어 중국인 특유의 기질에 대한 평도 남깁니다. 직접 가르쳐보니 개인 기량이 기대 이상인 중국 선수들은 여럿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선수들에 비해 조직적인 이해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차원 높은 전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고 협력 수비를 위한 기초적인 움직임부터 가르쳐야만 했다. 중국 대표팀 발탁 이야기가 나온 선수였는데도 기본 기거술에 놀랐던 경우도 있었지만 말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중국은 남 탓을 하며 감독 1명, 심판 1명, 선수 1명을 매장시키려는 일에 거리낌이 없다라고요. 중국이 이번 대회를 통해 말 그대로 참교육을 당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선수, 감독이나 심판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이나 심각한 인신공격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스스로의 기질에서 찾아보길 주문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